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저희가 오랜 시간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말 믿기 힘든 사연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고 얘기 많이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사연들 같은 이야기를 또 만나볼 수 있는 판노블이라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판노블에 정식 연재되고 있는 7년의 진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정말 여간 매운맛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이야기라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한번 듣기 시작하시면 중간에 끊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멈추는 순간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바로 7년의 진실 시작하겠습니다.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호텔 침실에서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팠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침대 저편에서 옷을 입고 있는 낯선 남자의 넓은 등판이 보였다. 근육질의 어깨, 완벽한 체형.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옷가지들이었다. 수연이 당황하며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는 순간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조각같이 완벽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민호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수연을 훑어보았다. 그의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일어났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왜 제가 당신이랑 여기에... 민호는 대답 대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지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돈다발을 꺼내 수연이 있는 침대 위로 던졌다. 모른 척 안 해도 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여자들 많이 봤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하, 계속 모른 척 하시겠다. 어젯밤 누가 먼저 달라붙었는지 기억 안 나? 수연은 필사적으로 어젯밤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다. 저기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호는 수연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구두끈을 메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냉정하고 기계적이었다.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비즈니스였다고 생각해.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은 거니까. 수연이 급하게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잠깐만요.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주세요. 문 손잡이에 손을 댄 민호가 잠시 멈춰 서서 어깨 너머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다음부터는 좀 더 품격 있게 접근해. 이런 식으로는 내 관심을 끌 수 없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호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호텔 복도의 밝은 조명 아래 서 있는 익숙한 두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연의 연인이자 약혼자 태민과 수연의 여동생 수진이었다. 수진이 놀란 듯 말했다. 언니, 이 남자는 누구야? 태민은 민호를 지나 방 안에 수연을 보며 경악했다. 수연의 흐트러진 옷차림, 침대 위에 흩어진 돈, 그리고 막 나가는 낯선 남자의 모습, 모든 것이 명확했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아, 이게 대체 다 뭐야? 3년을 함께한 연인의 배신을 목격한 충격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연은 황급히 시트를 두르고 일어났다. 태민아, 뭔가 이상해.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이상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하지만 태민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오해?
지금 이 상황이 오해라고?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야? 반지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청명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수연의 가슴에 찢어 놓았다. 태민아,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그만해. 변명하지 마.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무슨 변명을 더 하겠다는 거야? 여동생 수진이 위선적으로 수연을 감싸려는 듯 태민의 팔을 잡았다. 오빠, 너무 화내지 마요. 언니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태민이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실수?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게 실수라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민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태민이 비웃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과 박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고 박 여사는 충격에 질린 표정이었다. 박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다. 그는 방 안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수연을 향해 성큼 다가왔다. 박수연,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너무 이상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박 회장의 손이 수연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찰싹하는 소리가 호텔 복도에 메아리 쳤다. 집안의 체면을 이렇게 망쳐놓고 기억이 안 난다? 수연이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다.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수연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런 일이 밖에 알려지면 수진이까지 피해를 봐. 그것도 생각 안 한 거야? 수연이 애원했다. 어머니, 정말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박 여사가 혀를 찼다. 그래, 술에 취했으니 기억이 안 나겠지. 얼마나 마셨길래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정말 한심하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모든 게 너무 거짓말 같다고요. 박 회장이 수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분간 얼굴 보이지 마.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어디든 가서 숨어 있어. 수연이 아버지라고 외쳤지만 박 회장은 소리쳤다. 어디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아직도 내 딸이라고 말하겠다는 거냐? 그 헐벗은 꼴을 보고 계속 보고 있으니 우라통이 터지는구나. 옷이나 제대로 주워입고 당분간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태민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너랑은 파혼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이 외쳤다. 태민아. 수연이 비틀거리며 그를 뒤쫓으려 했지만 박 회장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연을 벌레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약혼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 기억은 집에서 태민을 기다리며 와인을 마시던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호텔에서 모르는 남자와 함께 깨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여동생 수진이 들어왔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침대 위로 돈을 던져요? 수연이는 그날 밤 기억이 없는데 눈 뜨자마자 냅다 꽃뱀 취급을 당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게다가 상황이 더 심각한 게 그걸 하필이면 연인이랑 가족들한테 그대로 들켜버렸어요. 이건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도 판노블에서 이 작품을 처음 들었는데 1화부터 이렇게 3개 간다고 싶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다음화를 참냐고요. 그리고 판노블 들어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기도 좋아서 순식간에 다음화도 틀고 있더라니까요. 지금부터 잠깐 실제 판노블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인물들의 감정과 분위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태민 오빠를 사랑하거든. 언니보다 내가 먼저 태민 오빠를 좋아했어. 믿을 수 없는 말을 듣는 수연의 입술이 타르르 떨렸다. 그런데 언니가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래서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대체 왜? 난 네 언니야. 그래서? 언니인 게 뭐? 수진이 맑은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생글거리는 미소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언니면 동생이 먼저 좋아한 남자를 뺏어가도 괜찮은 거야? 뺏어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태민이가 나한테 먼저 고백한 거 너도 알잖아.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억울함에 차오른 눈물이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 위로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건 아직 태민 오빠가 내 진짜 가치를 몰라봐서 그런 거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 언니는 남자 없이 못 사는 문란한 여자인 걸 알게 됐으니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거지. 고마워, 언니. 언니가 몸까지 바쳐서 만들어준 기회 잘 쓸게. 수연은 입안의 살을 꽉 깨물었다. 분노로 온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내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당장 호텔 CCTV를 찾아서. 찾으면 뭐? 수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연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호텔 CCTV는 이미 삭제했고 수면제 흔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걸. 언니는 아무런 증거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수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야? 간단해. 그 말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 수진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짙어졌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목전에 둔 배우처럼 수진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번져나갔다. 언니는 영원히 사라져야겠어. 태민 오빠 앞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수진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언니가 가진 모든 건 이제 다 내 거니까. 그토록 깨어나고 싶었던 악몽이 그녀를 향해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의 얼굴을 하고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10회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앱 다운로드 링크를 더보기란에 첨부했어요. 이 링크로 스푼 앱을 다운받으면 10화까지 무료 듣기 가능하고 이후 회차도 10분 넘는 에피소드가 겨우 100원이라니 웹툰보다 가성비 훨씬 좋아서 직접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기다리면 1화씩 무료로 풀리고 들을 수 있는 작품도 많아서 심심할 때마다 꼭 판노블 들어보세요. 그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수연이는 왜 기억에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누가 꾸민 일인지 얼른 확인해보고 싶어요. 한 침대에서 같이 있던 낯선 남자 민호가 돈을 던지고 나가고 가족들에게 팽당한 상황인데요. 다시 나타난 여동생 수진이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 뒷이야기 제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동생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였다. 그녀의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언니, 정신이 하나도 없지? 수연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수진아, 너도 날 믿지 않는 거야? 수진이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와 앉았다. 내가 언니를 왜 믿어야 하는데? 수연이 되물었다. 뭐라고? 수진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 미소가 무척 다정해서 더욱 괴상했다. 박수진, 수연의 하나뿐인 여동생. 수연은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었다. 작은 강아지처럼 커다란 눈망울도 조그만 일에도 금방 울먹이며 취물거리는 귀여운 아이 같은 모습도
구름처럼 곱슬곱슬한 머리카락도 전부 다 사랑했는데 그런데 왜, 대체 왜? 궁금해 미치겠지 어젯밤 일.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모든 게 다 내 계획이야. 어때? 멋지지? 수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수진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젯밤 언니가 마신 와인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어. 그리고 이 호텔로 데려온 다음 그 남자와 함께 있게 만들었지.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태민 오빠를 사랑하거든. 너보다 내가 먼저 태민 오빠를 사랑했어.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네가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수연이 분노에 떨며 일어났다. 태민이를 사랑해서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너 정말 미쳤어? 난 네 언니야. 수진이 웃었다. 언니인 게 뭐? 언니면 동생이 먼저 좋아했던 남자를 낚아채도 괜찮은 거야? 수연이 반박했다. 낚아채다니. 태민이가 나한테 먼저 고백한 거 너도 알잖아. 수진이 소리쳤다. 시끄러워. 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을 뿐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 수연이 수진의 어깨를 붙잡으며 흔들었다. 알았어, 수진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태민이랑 아버지 앞에서 사실대로만 말해줘. 응? 수진이 수연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내가 미쳤어? 왜 그래야 하는데? 수연이 되물었다. 뭐라고?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호텔 CCTV는 이미 삭제했고 수면제 흔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수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너 정말... 수진이 수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언니, 제발 현실을 좀 봐. 태민 오빠도 언니가 지금 처한 상황도. 수연이 애원했다. 수진아, 제발.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는구나.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언니는 영원히 사라져야 해. 태민 오빠 앞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수진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언니가 가진 모든 건 이제 다 내 거니까 태민 오빠까지도.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이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텅 빈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이 서서히 그녀를 압도했다. 호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후 박 씨 집안은 며칠째 얼어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고 박 여사는 수진만 챙기며 수연을 철저히 외면했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 진실을 밝히려 애썼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연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수진이 또다시 거짓 증언을 늘어놓으며 수연을 도발했고 분노가 폭발한 수연이 수진과 격렬하게 다투었던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가족들 앞에서 수진은 뺨을 부여잡았다. 아버지, 언니가 저를 때렸어요. 수연의 거짓말이었다. 잠시 후 집안의 거실은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가운데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박 회장과 박 여사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기 자체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박 회장의 말투는 차가웠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수진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언니가 저를 때렸어요.
박 여사가 급히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에 난 손가락 자국을 확인하며 격분했다. 세상에, 진짜로 때린 거야? 수연이 고개를 들어 간절히 호소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동생을 때리겠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너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아버지, 아니에요. 수진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수진이 더욱 애처롭게 울먹이며 말했다. 아시잖아요. 언니는 예전부터 저를 질투했어요. 태민 오빠를 빼앗기기 싫다면서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뭐라고? 내가 언제 너를 협박했다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어제도 말했잖아. 태민 오빠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박 여사가 수진을 품에 끌어안으며 수연을 매섭게 노려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동생을 협박하다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수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수진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그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눈 뜨고는 못 봐주겠어.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버지. 그 순간 박 회장의 손이 수연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찰싹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메아리 쳤다. 수연이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 안에서 피맛이 났다. 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이 집에서 나가라.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올려다봤다. 아버지. 박 회장이 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넌 우리 딸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수연은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애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보려 노력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진이가... 박 회장이 소리쳤다.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는 등을 돌리며 거실을 나갔다. 박 여사도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뒤따랐다. 수연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문 앞에서 돌아선 수진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승리감에 젖은 차가운 미소만 번지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그녀는 수연에게 조용히 손가락을 목에 그어 죽이겠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수진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와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찬란한 야경이 발치에 깔린 고층 빌딩의 최상층. 장신의 남자가 CEO실의 묵직한 가죽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 앉아 있었다. 호텔방에서 수연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 민호였다. 민호 사무실은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정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민호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사장님, 그날 밤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해봐. 정 실장이 태블릿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호텔 측에서 제공받은 하드를 복원하여 확보한 CCTV 분석 결과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녁 9시 45분경 호텔 복도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끌려가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의식불명 상태의 여성을 부축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호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다. 그 여자가?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사장님께서 만나신 분과 동일 인물로 확인됩니다.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정 실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분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끌고 왔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그 여성의 당황스러워하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혼란과 공포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 여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 실장이 말을 흐렸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때 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정 실장이 민호를 바라봤다. 사장님,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물었다. 뭐래?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투숙 기록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삭제됐다고? 정 실장이 설명을 이었다. 네, 어젯밤 자정 이후에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다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과 그 여성이 모두 이용당했다. 한편 박 씨 집안에서는 수연이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겨우 들어갈 만큼의 옷가지와 필수품들 뿐이었다. 방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수연의 여권과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박 회장이 차갑게 말하며 서류들을 침대에 던졌다. 가져가라. 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해외로 떠나라. 당분간 국내에 발을 들여놓지 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외 어디로요? 박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 수연이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데요? 박 회장이 냉정하게 답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수연은 아버지의 냉정한 모습에 절망했다. 수연이 간절하게 박 회장의 옷깃을 잡았다. 아버지, 한 번만 더. 하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등을 돌렸다. 내일 아침엔 이 집에 없어야 할 거다. 방문이 쾅 하고 닫혔다. 수연은 홀로 남겨진 방에서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서 보낸 20여 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음날 새벽 수연은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씨, 괜찮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으로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호는 정 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정 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사장님, 그 여성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정 실장이 상세히 설명했다. 네, 호텔 기록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 기록, 심지어 주변 상가의 CCTV까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단서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 실장의 분석이 이어졌다. 이 정도 규모의 증거인멸이라면 상당한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민호의 눈빛에 분노가 타올랐다. 자신과 그 여성이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렸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는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지만 너무 늦은 선택이었음을 지금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의 수연과 사무실에서 분노하며 진실을 찾으려는 민호의 모습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찾기를 명령한 여자는 이미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그마치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인천공항 입국장 대합실.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수연은 커다란 캐리어를 손에 든 채 7살 지우의 손을 붙잡았다. 7년 만의 기한이었다. 맞아. 엄마가 태어나서 쭉 살았던 곳이야. 멋지지? 응, 이제 지우랑 계속 여기서 사는 거예요? 수연은 지우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입가에 번진 옅은 미소에는 차마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맺혀 있었다. 글쎄, 지우는 그러고 싶어? 응, 왜?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는 한국에 있다고. 빨리 아빠 만나고 싶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문 채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지우는 자신의 친부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은 지금껏 제대로 된 설명을 피해왔던 수연의 잘못이었다. 언젠가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수연은 그날이 가능한 한 더디게 다가오기를 바랐다. 아빠다. 순간 지우가 수연의 손을 놓고 누군가에게 달려갔다. 무심한 얼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로. 지우는 남자의 앞을 막아선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대합실이 떠나갈 듯 크게 소리쳤다. 아빠. 민호는 제 앞을 가로막은 자그마한 방해물을 서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수연이 황급히 지우에게 달려가 낚아채듯 품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사람을 착각했어요. 착각 아니에요. 우리 아빠 맞는데. 지우의 해맑은 눈동자가 민호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낯선 꼬마와 시선을 맞췄다. 그리고 한쪽 입꼬리를 삐딱하게 비틀어 올렸다. 제 시간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불쾌감이 어린 미소였다. 착각은 굴러가는데. 고마야,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아빠 맞아요. 엄마가 우리 아빠는 진짜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민망함으로 화끈 달아올랐다. 언젠가 아빠가 누구냐는 지우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수연은 저도 모르게 로맨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을 가리켰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수려한 외모의 남자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었다. 저런 사람이 지우 아빠야. 그녀가 던진 무책임한 말이 하필이면 눈앞에 이 남자와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었다. 시력이 좋구나 꼬마야. 하지만 잘생겼다고 다 아빠인 건 아니야. 아저씨는 바쁘니까 진짜 아빠한테 가라. 민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지우가 다급히 달려들어 민호의 다리를 두 팔 가득 끌어안았다. 아빠, 가지 마. 커다란 목소리 때문에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민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민호는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낯선 꼬마를 서둘러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꼬마의 손은 놓치지 않겠다는 듯 더욱 단단히 달라붙었다. 아빠, 왜 지우랑 엄마를 보러 안 왔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에 내뱉은 꼬마는 민호를 원망스럽게 올려다보기까지 했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어느새 그렁그렁해 있었다.
어느덧 모여든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저게 무슨 상황이래? 애 버리고 가려나 봐. 애가 저렇게 아빠라고 매달리는데 너무 냉정하다. 아이고, 저 어린 게 오죽 보고 싶었으면 저럴까. 애기 손 좀 봐. 안 떨어지려고 꽉 잡은 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오해에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연이 사색이 된 얼굴로 민호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지우를 떼어놓았다.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큰 실례를 했어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연신 사과하던 수연이 남자의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레 시선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자는 찌푸린 눈으로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당신 수법입니까? 수법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말에 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이를 이용해서까지 남자에게 접근하는 게 당신 수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식의 수법은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애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일 것 같은데. 아이가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수연은 제 앞에 선 남자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저기요, 상상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제 자식을 이용해서 남자한테 접근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박한 건 그쪽 상상력이 천박한 것 같은데요. 민호는 뻔뻔한 얼굴로 화를 내는 여자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사기가 들통나자 따박따박 따져대며 발뺌하는 꼴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처음 보는 꼬마가 다짜고짜 내 다리를 붙잡고 아빠라는데 이게 정말 아무런 의도 없는 우연이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온갖 수법으로 제 곁을 탐하는 여자들을 진절이 나게 겪어온 그였으니까.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수연이 언성을 높였다. 아이가 듣고 있는데 못하는 말이 없으시네요. 저희 아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되죠. 아무런 의도 없었으니까 저질스러운 상상 멈춰주세요. 왕자병도 좀 치료하시고요. 왕자병? 그쪽이야말로 애교육 똑바로 시키시지. 보아하니 아무나 아빠라고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유괴당해도 할 말이 없으시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집어삼킬 듯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냉랭한 정적 속에서 겁에 질린 지우가 훌쩍이기 시작했다. 참았던 서러움이 터진 듯 지우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말아요. 지우가 잘못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찬물처럼 분노를 순식간에 가라앉혔다. 격분이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안쓰러움이 밀려왔다. 수연은 서럽게 훌쩍이는 지우를 품에 끌어안았다. 씩씩하게만 자란 줄 알았는데 처음 본 남자에게 아빠라며 매달릴 만큼 외로웠던 모양이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다. 괜찮아, 지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민호는 제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꼬마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분명 화가 치밀어 올라야 할 상황이었지만 꼬마의 빨갛게 달아오른 콧잔등을 보니 왜인지 안쓰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한 감각이었다. 지우야, 이 아저씨는 지우의 아빠가 아니야. 하지만 지우가 오해하는 바람에 아저씨도 지우만큼이나 놀라고 당황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자. 알았지? 수연의 말에 간신히 울음을 그친 지우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고 민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한껏 젖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수연 역시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초면에 실례 많았습니다.
민호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수연은 지우를 품에 꼭 안은 채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뒤늦게 다가온 비서의 물음에 민호는 다시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본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아니, 별일 아니야.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에게 어떠한 의미도 남길 수 없는 단순한 해프닝. 여자가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민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주저없이 호텔방을 나섰던 7년 전의 그날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채 7년 전 그날처럼 최악의 오해를 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공항을 빠져나온 수연이 도착한 곳은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빌라 건물 앞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외관은 그동안 수연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곳은 수연의 친어머니 이순분이 홀로 살고 있는 곳이었다. 수연은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숨을 내뱉으며 아이의 손을 고쳐주었다. 엄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할머니는 3층에 살고 계셔. 올라가 볼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연은 빌라 안으로 들어섰다. 한낮인데도 내부는 어두침침했다.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계단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7년 만에 마주하는 엄마의 얼굴이었지만 반가운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엄마, 왜 멈춰요? 할머니 빨리 만나고 싶어요.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래, 얼른 가자. 그 말에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결심한 듯 발걸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였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오늘 한국에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올 거야. 어디 갈 데가 있겠어? 계단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익숙한 목소리에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잊으려 해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였다. 곧이어 동생 수진과 전 연인이었던 태민이 층계참에 나타났다. 수연의 모습을 발견한 수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흘리며 그녀의 모습을 훑어내렸고 태민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은 채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언니, 정말 왔구나. 정말 올 줄 몰랐는데 왔구나. 수연은 석상처럼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7년 전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지우의 물음이 아니었으면 아마 고목나무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있었을 것이다. 엄마 친구들이에요? 아, 네가 지우구나. 수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본인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 미소와 날이 선 손짓을 하면서 지우의 팔을 쓰다듬는데 수연은 순간적으로 그 손을 막았다. 수지는 수연의 그런 행동을 보고 냉소적인 비소를 날리며 여전히 지우에게 시선이 꽂혔다. 안녕, 나는 지우의 이모란다. 너희 엄마의 하나뿐인 동생이야. 이모라고 불러볼래? 지우는 수연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우물쭈물하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태미는 그런 아이의 존재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수연을 쏘아보았다. 박수연, 얘는 뭐야? 이해라니, 내 아들이야. 말 조심해. 수연이 차갑게 대꾸했다.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된 것처럼 태미는 사납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수연이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7년 전 그날의 경멸 어린 시선 그대로였다. 와, 이젠 정말 막 나가는구나. 뭐? 대체 내가 막 나가는 게 뭔데? 네가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해? 내 말이 틀려? 7년 전에 그딴 추잡한 짓거리를 벌이고 도망갔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쥐 죽은 듯 처박혀 살았어야지. 이제는 애 새끼까지 달고 나타났으니 물란한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수연아. 너 진짜 구역질 나고 역겨운 거 알아? 분노로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나치게 큰 모욕감을 느끼면 모든 감각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수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욕이라도 퍼부어줘야 할 텐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만해 오빠. 말이 너무 심하다. 언니도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면 남자가 필요했겠지. 언니는 원래 남자를 좋아하니까. 수지는 태민을 말리는 척 그의 팔을 다정하게 끌어안으며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이 남자는 이제 내 전리품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듯한 과시적인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순간 수연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서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니들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 하는 거야? 수연이 한 걸음 한 걸음 수진을 압박하듯 다가갔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수진의 입꼬리가 서서히 굳었다. 무슨 자격으로 내 어머니 집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 대체 여기 왜 왔어? 꽉 깨문 수진의 입술이 바리르 떨렸다. 그러나 금방 표정을 갈무리한 수진은 상처받은 척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꼬리를 늘어뜨렸다. 언니, 왜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나는 언니가 7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정말 걱정이 돼서. 그리고 동생이 언니 보러 온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방방 뛰어? 걱정? 방방 뛰어? 수연이 차갑게 웃었다. 네가 날 언니라고 생각한 적 있어? 태민이 수진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적당히 좀 하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언니를 이렇게 챙겨주는 수진이 같은 착한 애가 어딨냐? 수진이가 대체 뭘 어쨌다고 난리야. 잘못은 네가 저질러 놓고 왜 애먼 동생한테 화풀이질인데? 혐오스러운 벌레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과 마주하자 수연은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7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이 자리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지우가 수연을 올려다보며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을 했다. 그제야 수연은 지우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우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사람들 엄마한테 왜 그래요? 화가 난 거예요? 겁에 질린 지우의 눈망울과 마주하자 머릿속을 하얗게 태우던 공포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수연은 아이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다독이듯 쓰다듬었다. 아니야, 그냥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 걱정 마. 괜찮아. 7년 전에 나약했던 수연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이제 수연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수연은 태민과 수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다들 잘 들어. 수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젠 상관없어. 지금의 나에겐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할 내 아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 아이 들먹이지 말고 당장 꺼져. 니들이 먼저 나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왜 찾고 난리야? 예상치 못한 수연의 당당한 태도에 수지는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려고 입가를 파르르 떨며 이야기를 했다. 언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조카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방어적이야? 여전히 뻔뻔하고 본색을 감추는 수진이었다.
옛날의 수연이었으면 이런 동생의 말을 진심으로 다 믿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7년 전 비참하게 짓밟혀 도망치던 연약한 수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태미는 수연의 그 당당한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차오르는 분노로 태민의 턱이 단단하게 당겨졌다. 목덜미 위로 굵은 핏줄이 돋아났다. 이해할 수가 없네. 뭐가 그렇게 당당해?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눈이 수연을 노려보았다. 그래서 뭐? 혼자 애 키우는 미혼모 생활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다시 나타났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 오빠, 언니가 더 독해져서 온 것 같아. 애까지 혼자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봐. 수지는 태민을 위로라도 하는 듯 등을 쓸어내려주고 있었다. 무자비하게 퍼부어진 폭언에 층계참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수연은 파르르 떨리는 호흡을 추스르며 태민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래,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난 우리 지우가 자랑스러워. 누가 뭐라 해도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아, 그래? 네 잘난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7살 정도 됐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는 될 것 같은데. 위협적인 음성이 악문 입새로 흘렀다. 태미는 사나운 얼굴을 바짝 들이대어 지우와 시선을 맞췄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야 말겠다는 저열한 일념이 번들거리는 눈동자 속에 악이 서려 있었다. 태미는 더 이상 7년 전 수연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한때는 약혼을 할 만큼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태미는 달라졌다. 더 악해지고 더 거칠어졌으며 도끼에 차 마치 언제든 수연을 물어뜯을 준비를 한 짐승처럼 보였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도 인간적인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시선은 지금 이 순간 오직 수연만을 향하고 있었다. 꼬마야, 나는 네 엄마 남자친구였단다. 너 아빠라는 말이 어떤 건지는 알지? 조금만 상황이 달랐다면 내가 네 누나나 형을 낳아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네 엄마가 왜 7년 전에 한국에서 죄인처럼 도망친 줄 아니?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수연이 비명을 지르듯 그를 막아세웠다. 하지만 태미는 멈추지 않았다. 광기에 젖은 그의 분노가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을 향해 활화산처럼 쏟아져 내렸다. 정조도 없이 딴 놈이랑 놀아나서 너 같은 걸 덜컥 베어버렸거든. 더럽게 말이야. 넌 그냥 더러운 불륜의 증거일 뿐이야. 그런데도 넌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니? 자, 커피앤톡 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서 7년의 진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끊게 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수연의 전남친 태민이 지우에게 과거를 폭로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지, 7년 동안 수연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당하기만 하는 수연이 조금 답답하셨죠. 그런데요, 이 사람 이렇게 죽은 듯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동생 수진이 저지른 짓을 다 알아차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어떤 복수를 펼칠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7년 전 호텔에서 만난 민호란 남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재벌이었는데요. 이런 능력 있는 재벌 남자가 수연과 손을 잡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힌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여기에 한술 더 떠 여우 같은 동생 수진도 절대 가만히 있질 않겠죠. 뒤에서 또 어떤 계략을 꾸리고 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대체 동생 수지는 왜 언니 수연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단순한 질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끝장을 보는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남은 이야기는 판노블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바로 무려 10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링크통에 들어가시면 무료 회차가 제공되니까 혜택 꼭 받아가시고요. 무료 회차를 다 들으신 이후에도 한 회당 100원이라고 하니 일상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편하게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노블에서는 7년의 진실 이야기 외로 이런 몰입감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한 작품 듣기 시작하면 다른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서 듣게 되실 거예요. 평소에 저희 커피앤톡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판노블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실 겁니다. 한 번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커피앤톡 사연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좋은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